네, 안녕하세요. 특공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래량의 의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봉 거래량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요. 이게 음봉 거래량에 대해 앞서서 이게 아무래도 기본 강의 자체를 주식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는 양봉과 음봉의 성격이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지수 선물 내지는 해외 선물 하시는 상품을, 그러니까 선물을 하시는 분들, 옵션은 좀 다른 얘기고요. 예. 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한 그 양봉 거래량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음봉을 적용하시면 그 자체가 베팅 타점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어쨌든 올라서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내려서도 먹을 수 있어요. 공매도 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가치를 부여해서 거품이 끼고 주식은 올라야지 먹는 게임이에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주주들이, 주가는 가격만 높으면 모든 주주가 해피할 수 있는, 물론 거품이 또 소멸하는 시기가 오지만, 그러니까 파생을 하시고 양방 베팅의 한 선물 같은 경우는 N자 하락해서 이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봉 거래량을 반대되는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주식에서는 양봉, 음봉 거래량이 이제 역할과 얘기가 다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주식 하려고 하는데 양봉을 치다가 음봉이 나왔다 이거죠. 거기에서 음봉 거래량은 어떤 특징과 성격이 있고 어떤 걸 찾아내야 된다라는 강의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좀 구분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봉에서 거래 증가는, 그렇죠. 음봉의 거래가 터졌다? 그냥 장대 음봉이죠. 상투 내지는 물량을 던지는 투매일 수 있으나 매집이라는 것은 양봉 매집도 가능하고 음봉 매집도 가능해요. 손바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막 진짜 막 1,000만 원짜리가 10만 원 가는 대시세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기간이 1년에서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정말 정책 테마주라든지 산업에서 어마어마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특정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제약 바이오라든지 실적이 뭐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서 그 실적 추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시세가 나는, 흔히 템베가라고 하는 그런 시세가 나는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주체, 한 세력이 끌고 간다고 보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구간에서 바뀌어요, 손이라는 게. 여기서 A가 뭐 주포를 올렸으면 여기서 B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손바뀜이라는 게 나와요. 하여튼 그런 의미고요. 일단은 고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도 고점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 당시 상황에 맞는 단위 기관이나 단위 기준이 있겠죠. 어쨌든 고점에서 음봉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은 시세는 끝났다고 볼 수가 없어요. 뭐 당연한 소리입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가시적으로 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고점에서 바닥에서도 거래가 터지면 바닥인 것처럼 고점에서도 거래가 터지면은, 그래서 예쁘게 올라간 애들은 앞선 시간에서 배운 것처럼 거래량을 주는 거예요. 예쁘게 올라간 애들은 다이버전스. 음. 그러다가 이제 막방 피크에도 거래가 터지죠. 그래서 당연한 소리 한 거고요. 음봉은 상투 음봉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리고 속임수 음봉이 있을 수 있고 매집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매집은 양봉 음봉 다 가능하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요거예요. 속임수 음봉. 왜? 주식 게임 하려면. 그래서 속임수 음봉을 관찰하고, 뭐 이거는 이제 예시죠. 하나의 이동평균선. 왜냐하면 21선은 정말 중요한 선이니까. 단기 매매자들이나 내가 장기 매매자더라도 뭔가 단기 추세 전환을 확인하려고 했을 때 꼭 확인하는 선이 21선 골든 크로스라든지 하나의 기준점 제시를 그 어떤 이평선보다도 좀 확실하게 해주니까. 예. 그래서 속임수 음봉을 찾는 거, 당연히 개념들은 알고 계시죠? 예, 거래량이 없는 음봉, 상승 이후에 조정했을 때 들어가는 음봉, 그리고 앞에서 양봉 거래량에서 매집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래 꼬리가 달리는데 거래량이 자꾸 서두면은 매집이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좀 중요한 개념을 갖고 가고 싶은 게, 우리가 이제 뭐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어쨌든 차트라는 거를 배우기 위해서 이 방송들을 보고 계실 텐데, 이게 주식 파생,
파생에는 선물과 옵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모르실 거예요. 이 강의는 아주 추후에 할 거지만 대부분이 선물이죠. 국내 선물이 있고 해외 선물이 있고, 국내에도 상품 선물이 있지만 거래량 규모나 시장 참여자를 봤을 때는 거의 뭐 지수 선물 자체도 좀 거래량이 많이 없으니까 뭐 해외 선물에서 뭐 상품 인덱스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뭐 코인. 이게요 여러분, 이 양봉이랑 음봉은요 절대 같은 게 아닙니다. 절대 같지 않아요. 성격 자체가 다른 거예요. 특징이 다르다고요. 역할이 있고 성격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요. 남자 여자는 똑같은 인간이지만 분명 다른 존재예요. 예. 마찬가지로 양봉 반대로 하면 음봉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설명을 드릴게요. 양봉은요 쌓아가는 거예요. 그냥 개념만 넣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거니까 쌓아가는 거예요. 음봉은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그냥 미는 거예요. 네. 더 쉽게 설명을 할게요. 주가라든지, 그러니까 주식을 기본으로 할게요. 파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든 코스피 지수든 무슨 다우 지수든 나스닥 지수든, 자 속도로 치면은요 양봉은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넣고 매매를 해야 돼요. 양봉은요 느려요. 천천히 쌓아가는 거예요. 음봉은요 빨라요. 그냥 미는 거라고요. 상승하는 주식 천천히 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개다지 상승이든 뭐든 그렇게 가다가, 음봉은요 속도 차원에서 게임이 안 됩니다. 지수 자체의 급락도 마찬가지고요. 올라야지 먹는 게임이에요 주식은. 자 게임의 특징이 달라요. 주식과 파생과 코인도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성격이 분명히 달라요. 내가 뭘 하는지 알아야 돼요. 내 상태를 파악해야 되지만, 양봉은 기본적으로 음봉보다 길이가 짧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은 예외라고 치더라도 지수나 파생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수는 종목은 양봉은, 그러니까 올라가야지 먹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를 막 급등을 하는 테마주 있어요. 근데 꾸준하게 가는 거예요. 양봉이라는 것은. 음봉은 미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더 철학적이고 개념적이고는 더 이후에 설명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고, 이거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주식은요 블러쉬라고 해가지고, 블러쉬, 죄송합니다. buy low and sell high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에요. 이게 게임의 법칙이라고요. 주식을 하는 이 게임의 원칙이,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최대한 싸게 사는 게 장땡이에요. 이 싸게 샀다라는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 심리도 영향을 미치고 손절도 짧게 가져갈 수 있고 이익도 극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쵸? 파생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 물론 선물도 매도 치면은 반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비싸게 매도 쳐서 싸게 매수하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맞는 말인데요. 양봉, 음봉 개념이 달라요. 즉,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옵션 얘기를 들어가면, 옵션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여러분. 옵션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변동성 게임이에요. 자, 선물 옵션 합쳐서 파생은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주식처럼 오래 홀딩하기도 힘들고요. 순간순간의 변동성 자체가 우리 계좌에 미치는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고 깊어요. 빠르고 깊다고요. 변동폭이 크다고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크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파생은요
강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강할 때 들어가서 약할 때 정리하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특징이 달라요. 저는 사실은 이 개념도 상당히 증권사에 오래 있다가 한참 뒤에 알게 된 개념이에요. 이거 개념만 알고서도 수익률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파생을 주식처럼 대했었거든요. 전 주식부터 출발을 한 사람인데 파생을 주식처럼 생각을 했거든요. 파생은요, 주식보다도 더 빨리 나의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대응도 더 빨라야 되고 손절도 짧게 빨리 가져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강할 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베팅한 방향성이 약해질 때 정리를 하는 거예요. 단타든 틱틱이든 스캘핑이든 데이 트레이딩이든 원데이, 투데이, 오버나잇이든 옵션은 거기에 방향성보다 변동성이 더 중요하고 녹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음봉이든 양봉이든 매수든 매도든 강해질 때 움직일 때 더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 주식처럼 세워라 내어라 뭐 찾아볼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양봉 음봉이 다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절대 같지 않습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고요. 주식과 파생 게임의 룰을 그리고 게임의 법칙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요 말씀까지 드리면 된 것 같고,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거래량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집중을 하시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양봉 거래량이 있고 음봉 거래량이 있어요. 양봉 거래량은요, 누가 들어왔냐? 그 자체가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차트만 가지고 매매를 한다라는 전제하에. 거래량은 즉 뭐라 그랬어요? 수급이고요. 수급이 세력이랑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어떻게 되느냐의 관점이에요. 밀리면 매집일 수도 있고 혹은 실망 물량이 나오면서 그게 끝으로 다시 재차 하락을 할 수가 있고, 눌림 이후에 오르면은 재차 누군가가 들어왔고 추가 상승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음봉 거래량은요, 이거 고점에서 터진 거냐, 상투냐, 아니면 양음량이나 눌림목처럼 속임수 음봉, 허수 음봉이냐. 또 하나, 바닥에서 터졌을 경우에 이후 주가가 막 이러다가 막 6개월, 1년, 2년, 3년 빠지다가 터졌어. 반등하면 여기가 하방 경직이 돼버려요. 근데 또 밀리면 엄청난 매물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음봉거래량 쉽죠. 음봉거래량은요, 이 망고의 진리예요, 여러분.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거래가 터지고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 거의 끝이거나 거의 바닥이거나 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런 거는 일봉에서 찾기 힘들죠. 주봉, 월봉 봐야겠죠. 연봉까지도 동원을 해서. 즉 음봉은 고점에서 터지면 고점 상투고 저점에서 터지면 바닥이에요. 항상 바닥과, 제가 말하는 바닥과 이 고점이라는 기간은 거의 1년 이상이에요, 최소한. 망고의 진리예요. 거래가 터지니까 그러니까 방구가 잦으면 뭐가 된다처럼, 양봉은 누가 들어왔냐,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그 음봉이 나오는데 상투가 아니면 속임수 음봉이고 요거 들어가자고요. 네, 아셨죠? 근데 이제 차트를 크게 봤을 때는 바닥에서 터진 것도 보고 고점에서 터진 것도 확인이 되면은 하방 경직이 확인되면 거기서부터 바닥 매수입이 들어가면 어, 안전하다 이거죠. 막 이렇게 빠지다가 이렇게 고개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티스트 중에서. 근데 이런 거가 좋았던 때가 있는데 어, 힘들어요. 갈 산이 멀어요. 네. 이 많은 하락을 돌리기 위해서는. 아무튼 지금은 그런 얘기 또 뒤에 할 거고, 그 양봉 거래량과 음봉 거래량 굉장히 간단한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두
양봉, 음봉 모두 매집성 패턴이 있어요. 하지만 하지 마라. 매집인 거구나. 그래. 일단 내 그 어항에 놨다가 의미가 있는 시세가 나오면 그때 하면 되는 거고요. 매집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네. 그리고 음봉거래량은 고점에서 터지면 상투고 바닥에서, 그러니까 바닥에서 터지면 하락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떨어지는 주식 바닥은 알 수 없는데 이 가격 데이터로 갖고는 알 수가 없는데,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최소한 이날 기점으로 차후 며칠간은 바닥에 대한 저점 지지력이 확보가 돼요. 근데 물론 여기서 한 두 번, 세 번 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투투매라고 하는데, 예, 빠지다가 한 번 거래량이 터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깨거든지 뭔지 이중바닥, 그러니까 거기서도 이중바닥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이론이 그렇고요.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우리가 매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봉 이런 거는 주봉 월봉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저기가 이제 기준점 잡고 내가 손절 라인 잡겠다 요 정도로 이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 하방 경직이 된 것까지 깨면은 그냥 내가 마이너스 30%라도 다 던져야죠. 안 그러면 반토막 깡통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 정도 거래량. 그래서 양봉, 음봉 증가하냐 감소하냐, 양봉 거래량 증가한 게 좋고, 점증하냐 점점 감소하냐, 감소하는데도 시세는 올라가느냐, 거래는 줄었는데 음봉인데 속임수 음봉이냐, 이렇게 아주 그냥 사지선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차트 예시 통해서 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차트를 보면은 뭐 삼천리 자전거네요. 예, 뭐 정책 테마주로서 테마주가 아닌 어마어마했던 종목이었고요. 실제로 이 상태에서 어마무시하게 갔어요. 나중에도. 일단은 우리는 차트의 예시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종목명에 대해서는 뭐 음봉에서 이때도 이제 거래량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몰랐을 때는 당연히 이때 팔아야죠. 뭔 줄 알고. 근데 이제 지나간 차트, 그러니까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나간 차트 설명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 음봉에서의 대량결에는 이날이죠. 진짜 이때는 근데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거래가 터졌어요. 그죠? 일단은 상투예요. 그죠? 팔아야죠. 거의 뭐 7,000원대 육박하던 주가가 한 마이너스 한 30% 빠진 거니까는. 근데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면은 2차, 3차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거 설명하려고 넣은 것 같아요. 시세를 살렸고. 사실상 여기서는 뭐, 그, 다음날까지 확인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발 빠른 사람들은 여기서 다 털었을 거고, 다음날 버텨서 뭐, 좀, 어쨌든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삼아야지, 여기서 이걸 손바뀜을 기다리고 버틴다? 말도 안 됩니다. 저 당시에 이 주식 자체의 특징이에요, 이거는. 계속 누군가가 손바뀜 모르면서 계속 끌고 롤링을 한다고 하거든요. 했던 거고. 어, 이게 뭐 시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조금 강했을 때가 막 그 금융위기 이후에 그, 그 차트 예시가 많아서 대부분 이렇게 추세적 하락을 하다가 바닥을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유행했을 때예요. 그래서 그런 좀 차트 예시가 많은데, 나중에 그 캔들 거래나 이평선까지 끝나고 최신 차트로 업데이트를 새로 녹화를 찍을 거니까요. 지금은 개념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지 않았으면 시세가 끝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 자체만으로도 원래 던져야 돼요. 근데 추후에 그러니까 고점에서 턴 사람의 흔적이 없다라는 그거를 말하고 싶어요. 턴 놈이 없어. 최소한 요 정도 거래량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당장은 일단은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지만 이 여기가 끝난 건 아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느낌적으로 알자. 그겁니다. 이런 것도 이제 동전주를 넣은 거는 사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달리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똑똑하지 않았어요. 똑똑하지 않다라는 표현보다는 교육이 안 돼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뭐 이렇게 인터넷 매체나 어디서 배울 수 있는 기회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음, 오프라인에서 학원 강의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았고, 온라인에서 이렇게 교육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대부분들 초보분들이 하는 게 동전주였어요. 동전주가 또 많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읽어만 보세요. 여기 좀 틀린 내용들이 있어요. 이 당시에는 21선 골든 크로스를 2연상으로 하면은 그냥 무조건 잡는, 절대로 개인이 움직일 수 없다. 세력이 올리는 거다. 이런 건데 지금은 상한가가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골든 크로스를 상한가로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바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보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음봉거래량에서 너무나 뻔한 상투가 나온 거고, 이거는 이제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시세를 줬고 거래를 터졌어요. 근데 두 차례 강한 음봉이 나오는데 거래가 없어. 너무 신기하게 이 정도 거래면은 거래가 막 터져야 되는데 거래가 없어. 그래서 끝난 것 같진 않으네. 내가 매매 종목으로는 뭐 하루 이틀 더 봐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평선 반등이 나오면서 뭐 이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 또 음봉 거래량으로 막 되게 힘들게 하지만 또 상한가 가고. 근데 이게 이제 바닥에서 나오는 거래량이기 때문에 매물 때문에 굉장히 차트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트 말고 정상적인 차트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까지 추세를 예쁘게 해놓고서 다음날 개파락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빼버리는데 또 거래량이 없어. 근데 속인선봉으로 봤다 이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다음날이 문제예요. 중요한 지지라인 뭐 추세도 깼을 거고 개파락이 또 나면서 20일선도 깼잖아요. 손절해야죠. 다음날 살리든 말든. 그러니까 차트라는 게 지나고 나서 보는 게, 이쁜 차트만 갖고 하면은 진짜 다 이뻐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이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 우리는 이제 매수하는 구간이 이런 데가 아니라, 뭐 이런 날 관심 가졌다가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모양은 상투인데 거래는 없어. 추후에 가겠구나. 뭐 이런 날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 음봉 타법. 나중에 이평선을 배우면 또 이평선 매매법이 있고, 골든크로스 배우면 골든크로스 매매법이 있고, 뭐 이러니까는 지금은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웃긴 차트인데, 정말 이제 나중에 배울 이제 채널링, 뭐 샤넬링, 추세 지지 저항선 배우겠지만, 이 안에서 정말 계단식 상승의 정석을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차트가 이 당시엔 있었네요. 이런 거 안 나와요, 진짜. 개념 때문에 는 것 같아요. 양봉거래량, 음봉거래량, 양봉거래량, 음봉거래량. 속임수 음봉의 장렬이죠. 양봉거래량, 음봉거래량, 양봉거래량 하면서 추세대도 만들고 아주 그냥 그림과 같은, 정말 세력이 갖고 노는 거죠, 이거는 들고서. 이런 것들이 웃긴 게, 반대로 매매하는 추세상 돌파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고 매수하고 손절하면은 이 한 종목에 한 달 동안만 해도 깡통이 가능해요. 결국은 여기서 아마 종지부를 찍었죠. 왜냐하면 다른 때에는 음봉에서 거래량이 없으니까 그나마 조금 우리가 덜 후달리는데, 예, 이때는 진땡이 나온 거. 그러니까 아까 정리해서 음봉 거래량에서 파악해야 되는 점, 양봉 거래량에서 파악해야 되는 점, 이거 실질적으로 당시로 돌아가면은 굉장히 버티기 힘듭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챕터입니다. 거래량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잠시만요. 거래량의 관전 포인트. 증가하냐, 감소하냐, 거래량 상투냐. 그러니까 거래량이 터져서 고점에서 터진 거래량. 단기 상투가 있고 장기 상투가 있겠죠. 막 올라가는 상에서 단기 상투가 나오면은 추후에 다시 이거를 상승 장악을 해버리면은 저기 매물 소화 캔들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월봉 같은 게 바닥에서 터져 있는가, 굳이 매수할 필요 없어요. 하방 경직이 확인됐다고 알았어. 근데 매매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 주식은 당연히 힘이 없고, 이렇게 하락하던 게 바닥 나왔다고 여기까지 가려면 세월이 엄청 걸리고 가야 할 산이 멀어요. 왜? 대파동, 소파동 보면은 하락하다가 반등이잖아요. 반등 먹기라고, 게임이. 네. 이렇게 다 이제 하락 끝내놓고, 우리는 이런 애들 들어가는 거예요. 앞날이 창창한 애들. 그래서 오를 주식, 강한 주식 경영합시다. 그게 트레이더나 매매하시는 분들의 소양입니다. 인베스터는 이런 게 중요하죠. 바닥만 터지면은 제일 싸게 사야 되니까 그때 사서 6개월이고 1년이고 저 하는 끝까지 홀딩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국 음봉인데 거래량이 짧고 시세 이후에 눌리는 속임수 음봉이냐 눌림목이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종목의 거래량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우량주가 있고 테마주가 있고 개별주가 있고 시장 소외주가 있고 정치 테마주나 뭐 그죠? 중소형주가 있고 업종별로도 있고 동전주가 있고 잡주가 있고,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차트나 매매꾼들한테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좋은 주식은 뭡니까? 좋은 주식이 뭐예요? 삼성전자 좋은 주식인 거 다 알죠. 그죠? 수익을 주는 주식. 그러니까 올라갈 주식이 사실은 우리 개인 투자자한테 제일 좋은 주식이에요. 네. 올라갈 주식. 뭐가 됐든.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한 세계고요. 이쪽은. 그래서 요 놈 찾는 게 우리가 최소한 차트는 알고, 차트로 한번 이걸 찾아낼 수 있을까? 찾아낼 수 있어요. 결과는 까봐야 알지만 최대한 좀 접근을 하자고요. 확률적으로. 감으로는 하지 말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까지가 아마 거래량에 대해서 배운 거고, 우리가 차트의 기본인 캔들과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배운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이제 하셨고요. 네, 다음 강의부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